이상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고 검사는 말했다. 저는 여러분 앞에서 이 사람이 고의적으로 살인을 하게 된 사건의 경위를 되짚어 보았습니다. 저는 이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보통의 살인, 정상 참작의,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는 충동적인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똑똑합니다. 그의 진술을, 그의 진술을 여러분도 듣지 않으셨습니까? 그는 대답할 줄 압니다. 말들도 잘 압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고 행동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귀를 기울이고 있었고 내가 똑똑한 사람이라고 그가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러나 평범한 사람이 갖춘 장점이 어떻게 그를 죄인으로 모는 명백한 기소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인지는 잘 이해할 수가 없었다. 적어도 나를 놀라게 한 것은 그 점이었다. 그 뒤 나는 검사의 말에 더 이상 귀 기울이지 않았는데 문득 그의 이런 말이 들렸다. 피고인이 하다못해 후회의 빛이라도 보였던가요?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예심이 진행되는 동안 이 사람은 단 한 번도 자기가 저지른 가증스러운 범행을 뉘우치는 빛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내 쪽으로 돌아서서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키며 계속해서 나를 몰아붙였는데 나는 왜 그러는지 그 이유를 잘 알 수 없었다. 하기야 그의 말이 옳다는 것은 나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내가 한 행동을 그다지 뉘우치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지만 그가 그토록 악착스럽게 덤벼드는 것은 의외였다. 나는 다정스럽게 거의 애정을 기울여 나는 원래 진정으로 무엇을 뉘우쳐 본 적이 없다고 그에게 설명해주고 싶었다. 나는 언제나 앞으로 일어날 일, 오늘 일 또는 내일 일에 정신이 팔려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내가 처해 있던 상황에서 당연히 누구에게도 그런 투로는 말할 수 없었다. 나는 다정스럽게 대하거나 호의를 보일 권리가 없는 것이었다. 그리고 검사가 나의 영혼에 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으므로 나는 다시 귀를 기울이려고 애썼다. 검사는 배심원 여러분, 그 영혼을 깊숙이 들여다보았으나 아무것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사실상 나에게는 영혼 같은 것은 있지도 않았고 인간다운 점도 인간들의 마음을 지켜주는 그 어떤 도덕적 원리도 없었다는 것이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아마도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을 비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가 갖추고 있을 수 없는 것이 결여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에게 불평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는 관용이라는 매우 소극적인 덕목은 그보다 더 어렵기는 하지만 더 고귀한 정의라는 덕목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것 같은 심리적 공허가 어떤 구렁텅이가 되어 사회 전체를 삼켜버릴 수도 있는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가 엄마에 대한 나의 태도를 거론한 것은 바로 그때였다. 그는 심리 중에 했던 말을 다시 되풀이했다. 그러나 그는 내가 저지른 범죄를 이야기할 때보다 훨씬 더 길게 끌었다. 심지어 너무나 길게 끄는 바람에 결국 나는 그날 아침 나절의 더위밖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적어도 사장 검사가 말을 멈출 때까지는 그랬다. 그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다시 매우 낮지만 매우 자신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러분, 바로 이 법정은 내일 가장 흉악한 범죄, 아버지를 살해한 범죄를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 잔악한 범죄 앞에서는 상상력조차 뒷걸음친다는 것이었다. 그는 인간 사회의 율법이 가차없이 처단해 주기를 감히 기대해 마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서슴지 않고 말하거니와 그 범행이 불러일으킨 혐오감은 나의 무감각, 나의 무감각함 앞에서 자신이 느끼는 혐오감에 비하면 차라리 한 수 아래라고 했다. 여전히 그의 말에 따르면 정신적으로 어머니를 죽이는 인간은 자기에게 생명을 준 아버지를 제 손으로 죽이는 인간과 마찬가지로 인간 사회를 등지는 것. 어쨌든 전자는 후자의 행위를 준비하며 말하자면 그러한 행위를 예고하고 또 정당화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목소리를 높이며 덧붙였다.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이 사람은 이 법정이 내일 판결을 내리게 될 살인죄에 대해서도 역시 유죄라고 말씀드린다 해도 여러분은 제 생각이 너무 과장되었다고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여기에서 검사는 땀으로 번들거리는 얼굴을 닦았다. 끝으로 그는 자기의 의무는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결연히 그 의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나는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규율을 무시하고 있으므로 그 사회와는 아무 관계도 없으며 인간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반응도 보일 줄 모르므로 인정에 호소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 본 검사는 이 사람의 목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짧지 않은 재임 기간 중 저는 여러 번 사형을 구형했지만 그 괴로운 의무가 오늘처럼 절박한 지상 명령을 따른다는 의식에 의해 그리고 흉악 무도함밖에 찾아낼 수 없는 한 인간의 얼굴을 앞에 두고 느끼는 혐오감에 의해 보상받고 채워지고 빛을 받는다고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검사가 자리에 앉아 상당히 오랜 정적이 흘렀다. 나는 더위와 놀라움으로 어리둥절한 상태였다. 재판장이 장기침을 하고 나서 아주 낮은 목소리로 나에게 덧붙여 말하고 싶은 것은 없느냐고 물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말을 하고 싶었으므로 사실은 그저 생각나는 대로 아랍인을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재판장은 그것은 하나의 주장이라고 대답하고 지금까지 자기는 나의 장기방어 논리를 잘 이해할 수가 없었으므로 이 변호사의 변론을 듣기 전에 내가 그런 행동을 하게 된 동기를 분명하게 말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나는 빠르게 좀 뒤죽박죽이 된 말로 그리고 우스꽝스러운 말인 줄 알면서도 그것은 태양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이 법정 안에서 웃음이 터졌다. 나의 변호사는 어깨를 으쓱했고 곧이어 발언권을 얻었다. 그러나 그는 시간이 늦었고 자기의 변론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므로 오후로 미루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에 동의했다. 오후에도 커다란 선풍기들이 여전히 실내의 무더운 공기를 휘젓고 있었고 이 배심원들이 손에 든 여러 색깔의 작은 부채들이 모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내 변호사의 변론은 좀처럼 끝날 것 같지 않았다.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 나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내가 살인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고 그가 말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그런투록 계속하면서 나에 대해 이야기할 적마다 나는 이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나는 매우 놀랐다. 나는 경관에게 몸을 굽혀 그러는 이유를 물었다. 경관은 잠자코 있으라고 하더니 조금 있다가 덧붙였다. 변호사들은 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것 또한 나를 사건에서 제쳐놓고 나를 아무것도 아닌 걸로 취급하는 것이며 어떤 의미로는 나를 대신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그때 나는 이미 그 법정에서 아득하게 먼 곳에 가 있었던 것 같다. 게다가 내 눈엔 내 변호사도 우스꽝스럽게 보였다. 그는 매우 빠르게 상대 측의 도발임을 주장하고 이어서 그 역시 나의 영혼에 대하여 말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그는 검사보다 재능이 훨씬 떨어지는 것 같았다. 저 역시 그 영혼을 들여다보았습니다만 훌륭하신 검사님과 달리 저는 그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막힘없이 술술 그 내용을 읽어볼 수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내가 착실한 사람이며 규칙적이고 근면하고 근무하는 회사에 충실한 근로자, 이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다른 사람의 불행을 동정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 영혼 속에서 읽었다는 것이었다. 그가 본 바로는 나는 힘이 닿는 한 오랫동안 어머니를 부양했던 모범적인 아들이었다. 그러다가 결국 내 능력으로는 마련해드릴 수 없는 안락한 생활을 양로원이 대신해서 늙은 어머니에게 베풀어 주기를 기대하게 된 것이었다. 여러분, 그 양로원과 관련하여 이러니 저러니 그렇게도 말이 많았다는 것이 저로서는 놀랍기만 합니다. 요컨대 만약 그러한 시설이 유용하고 중요하다는 증거가 꼭 필요하다면 그런 시설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 다름 아닌
국가라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니 말입니다. 그가 덧붙였다. 다만 그는 장례식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 나는 그것이 그의 변론에서 부족한 점이라고 느꼈다. 그러나 그 모든 장광설, 나의 영혼에 대하여 이야기했던 그 모든 날들과 끝이 없을 것 같던 시간들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빛깔 없는 물처럼 변해버리고 그 속에서 나는 어질어질 현기증이 나는 것만 같았다.